그러니까 19세기 말 여배에 완산동 중턱에 허름한 초가집을 사가지고 교회로 처음에 사용을 했죠. 천주교는 보다 일찍이 들어왔지만서도 그리고 그러면서 박해를 당하고 순교자를 내고 엄청난 참 피맞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에 관한 시술이 없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불란서 신부와 더불어서 의료진이 들어오긴 했지만 수는 작고 전국적인 세가 없기 때문에 천주교를 가지고 의료고 연계해서 얘기할 만한 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19세기 말엽에 외교권이 터지고 고종 시대 때 이제 개신교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대충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를 허락을 받았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아주 운이 좋았죠. 첫째는 천주교가 참 피바람을 맞으면서 개척해 놓은 땅에 순조롭게 창조를 했고, 이 가톨릭 천주교는 불란서 정부의 또는 불란서 가톨릭의 경제적 지원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개신교는 남장로교 그다음에 캐나다교 그다음에 호주교들이 들어왔는데 상당한 재정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전주는 주로 남장로교가 들어왔고 바로 이제 완산동 산 중턱에 26달러를 주고 샀다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여의사가 들어옵니다. 이게 대충 연대를 보니까 1897년입니다. 미국에서 저명한 의과대학을 나온 정식 의사였습니다. 자, 그가 돌아가지고 이제 일방 선교하면서 의료 선교를 겸하고 여의사라는 건 모르고 예쁜 하나 선교사가 들어왔다는데 눈은 파랗고 머리는 노랗고 여상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괴물로 인정을 해가지고 밖에만 나가면 애들이 줄을 따라다니고 또 소문을 듣고 구경을 한다고 와가지고 울타리가 부서질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다음에는 그가 진료를 한다고 그러면 주로 여자를 진료를 하게 되는데 말년 환자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죠. 서양 의학 중에서도 최신 의학이었고 그리고 약도 최신 약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진료가 빨랐고 효과가 컸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괴물로 알고 모두 막 불을 지른다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러다가 소문이 나니까 이제 여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때로는 자기 부인을 데려온 남자도 좋다도 나를 좀 치료해 달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벌어진 겁니다. 기록을 보니까요 연간 한 1,300명 정도 진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하루에 30명, 40명쯤 되죠. 그래서 이제 밖에 조금 줄을 서 있고 그리고 이제 차례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일종의 장안에서 유명해지니까 진료 가방만 하고 나타나면 빠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집에서 저 집에서 부르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개신교의 진료 선교가 저 군산으로 또는 정읍으로 고창으로 번지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오기를 바라니까 소위 외지 원정을 치료를 가고 또 여기 오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개신교 치료는 선교 치료는 대성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을 하나 보면은 1884년에 서울에 우체국이 개국을 하는 날, 소위 정변이 터집니다. 그때 민영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장인데 이게 민비의 친조카였습니다. 소위 개화파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수십 명을 난자를 도망을 가는 바람에 이제 피를 흘리고 모두 난리가 나가지고 특히 민비의 조카이기 때문에 굉장한 사건으로 돼버렸죠. 우리나라 역사상 이제 유명한 소위 우정국 사건이죠. 궁중에 있는 전이라고는 어이를 14명이나 불러가지고 민영이 그 치료를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순전히 외상환입니다. 칼로 찔려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그 열매에 쩔쩔매고 이약 제약 쓰니까 오히려 막 환자가 아프다고 날뛰고 막 독약 같은 걸 바르고 이제 그랬던 모양이죠.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의사를 불러가지고 진료를 받던 것 같습니다. 그 의사가 3개월 동안에 치료를 해가지고 민영이가 완쾌가 됐어요. 이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왕실에서도 서양의학에 대한 인식을 달리고 그렇기 때문에 왕실에도 신임을 해가지고 이른바 의료 선교가 합법화되고 좋은 호재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중의들을 서양 의사들을 불렀고 이제 궁극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때 알렌도 궁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상당히 서양의학에 좀 중점을 뒀는데 따지고 보면 오랫동안 한의학에 경도되어 있었고 거기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양의학을 부르고 치료를 받으면서도 사실은 한의학 중심이고 양의학은 보조적인 입장에 불과했어요. 더구나 그 양의를 전의로 부르고 그 다음에 치료에 임하게 하고 하는 것이 한의사들이 그걸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의사로서는 빛 좋은 개사로처럼 전의로서 의로서 되어 있지만 그 실제 진료는 그다지 모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나라의 한방의학도 사실은 상당한 경지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허균우 소위 동의보감은 세계적인 의학서일 뿐만 아니라 내과적인 치료, 영양학적인 치료는 으뜸입니다. 피부학적인 것, 그 다음에 내과적인 것은 상당히 우수하지만 바로 결정적인 결함이 외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민영인이라는 사람이 칼로 자상을 입어가지고 누워있을 때 궁중의들이 쩔쩔맸던 것이 바로 피를 흘리는 외과 환자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걸 이제 서양 의술로서 고쳐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교는 들어오면서 의술 선교와 학교 교육 선교를 겸했기 때문에 이 교육 선교에 있어서는 성서 번역에 앞섰고 그 성서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성서가 바로 한글, 순한글로 되어 있었고 또 문맹률이 많았는데 선교를 하면서 한글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글 성서를 읽게 했기 때문에 소위 한글 교육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한글 보존에는 엄청난 공로를 바로 기독교가 세웠다고 볼 수 있고 학교 교육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는 벌써 이화학당, 이화여대 전신이죠. 배제학당, 배제학교죠. 경신학교 이래가지고 서울에 10여 개의 소위 개신교 학교가 생기고 바로 그러한 맥락이 이제 전주까지 와가지고 이 1900년에 기전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신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서문박 시장 옆에다가 서문교회를 지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선교사들이 바로 화산동 산 중턱에다가 선교사 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한 괴상망측하면서도 아름다운 선교사 집들이 드문드문 녹음 속에 지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찬송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신학교에서 관악이 발생하고 합창단이 생기고 서양의 민요가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화산동 일대는 기독교가 끼쳐준 미국 문화의 원천지이고 동시에 서구 문화를 전주에 보급해준 하나의 거점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산동 중턱 그 초란 초가집에서 출발한 그 씨앗은 서양 의술 그리고 예수병원 그리고 서양 문화
이때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전주 사람들이 이 화산동을 망각하고 있을 정도이긴 합니다만 커다란 문화적 충격을 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수병원 속에도 서양의학 진료에 관한 과정을 가진 조그마한 전시장 내지 박물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주대학이 이제 기독교 대학으로서 개신교 역사박물관이 조그마하지만 있습니다. 두 군데 있긴 있습니다만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활용이 안 되고 1950년대까지만 해도 전북대학 병원도 없었고 서울에서 있는 주미 대사가 공기 막고 녹음이 우거진 전주 예수병원으로 휴양 내지 진료를 받으러 올 만큼 의료적으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전주를 보고 교육도시라고 합니다만 원천적으로 따지면 의료도시입니다. 적어도 의료관광적인 것을 재생하고 또한 과거에 있었던 뿌리 있는 원형이 여기 있는 까닭에 그걸 다시 재활용한다고 한다면 의료관광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전주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19세기 말엽에 개신교가 들어가지고 이제 서로 여기저기 난립을 할 정도로 선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선교 구역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도는 주로 남장로, 남장로교, 저 경상도는 뭐 북장로교, 그다음에 이제 저쪽 경기도는 감리교 이렇게까지 나눴는데 경상도에는요 경주와 불국사 그다음에 통도사라고는 거대한 불교 거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기독교 개신교 하면은 전라도이지 경상도는 아닙니다. 대구의 동산병원이라든가 기독병원이 있긴 있습니다만 전주 야서병원에 비해서는 좀 약해였던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똑같이 의료 관광을 한다고 한다면 어느 곳보다도 이 전주가 의료 관광으로서 적지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병원 원장이 미국 사람이었는데 이분들이 50년대 말에 이제 이만하면은 한국에서도 병원도 경영하고 의료 기술도 훌륭하니까 자기들이 돌아가도 괜찮다 해서 귀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미국 사람이 원장이라고 하는 데 대한 일종의 호기심과 신뢰성 이것이 아주 굉장히 컸습니다. 그것이 이제 폐퇴의 첫째 원인이 되고 둘째는 딴 곳에서 큰 병원들은 거의 의과대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의과대학을 기성회가 일부 있었다가 의대로 발족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 거대한 뿌리를 둔 의료 시설과 의료인이 있다고는 하나 신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예수병원을 찾았고 귀국을 해버렸고 다른 것은 대학병원으로 화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병원이 한때 공공에 빠지고 어려운 처지가 있었던 까닭에 의료 1번지로 내세우기가 조금은 마땅치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 요 근래 예수병원은 엄청난 발전을 하고 새로운 면모를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로 예수병원을 중심으로 한 이 화산동 일대 미국 문화, 그다음 개신교 문화 그리고 의료 관광 1번지로서 재생과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호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산동에 바로 이 한옥 초가집은 교회에서 출발해서 다음에는 이제 진료소로 되고 이 진료소는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예수병원, 종교 발상지고 의료 발상지고 종교 발상지고 그다음에 교회 발상지 아니에요. 서문교회. 나중에 그게 완산교회 전남에 있는 교회보다도 여기가 빨랐고 따라서 이건 발상지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도 관심을 갖지만은 이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계에서
관심을 더욱 쏟아서 그들의 뿌리를 좀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